저 나태주가 보고 싶을 때 유튜브 채널 딜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요, 소현세자는 그 병자호란 때문에 그러면 청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청나라는 조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 왕세자였던 소현세자와 그 형제인 복림대군을 청나라 심양으로 볼모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를 대신해서 먼 타국으로 끌려나간 왕자들을 보니 이제 인조인 아버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인조는 이 서울흥 부근까지 행차를 하면서 청의 왕자인 도르곤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자, 관련 기록 한석준 씨 읽어주세요. 아, 또 인조군요. 아, 또 인조네요. 이때는 좀 착한 인조, 이때까지는. 네. 자식들이 깊은 궁궐에서만 생활하다가 여러 날 노숙하여 질병이 벌써 생겼다 합니다. 가는 동안에 온돌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하면 다행이겠습니다. 여성분 같은데요, 살짝? 아니, 아까 소현세자에게 못되게 행동했던 그 인조 맞나요? 이때까지는 자식을 걱정하는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답은 나왔죠. 일단 소현세자가 일단 청나라 가서 한 행동이 인조의 뭔가 심기를 건드린 것 같고, 아.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면 소현세자는 그 청나라에서 있을 때 그 생활은 좀 어땠어요? 자, 소현세자 일행은 청나라 초기 수도였던 심양에 심양관이라는 숙소를 마련해주고 그 안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심양관의 모습인데요. 네, 조선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양국의 현안들을 심양관을 통해 조선에 전달하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의 요구를 심양관에서 어느 정도 문서를 좀 고친 다음에 조선으로 보내고, 또 조선에서 절대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거칠게 나오면 심양관에서 조금 문장을 다듬어서 청에게 보내는 외교사절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심양관은 조선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관청이 되었고, 소현세자는 이런 식으로 조선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네. 주 심양 조선 대사관의 대사 역할을 한 거잖아요. 연결책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청나라에서는 당연히 니네는 이제 우리나라의 속국이 됐으니 이거 바쳐라 저거 바쳐라 뭐 이런 요구를 잔뜩 했을 거고, 네. 그거를 어떻게든지 잘 무마해서 보내는 그 역할을 소현세자가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의 청나라에 대한 감정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 후유증으로 청나라가 조선에 군수물자 요구사항을 말해도 조선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계속 보내지 않는 거예요. 조선 권리를 붙잡아서 본보기로 막 도륙을 해도 그때뿐이었어요. 관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에이시아 읽어주세요. 네. 세자는 매번 청의 요구를 막아내고 무엇이든 숨기려고 하니 황제가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근데 사실 이게 막아내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청나라 황제가 불쾌했다는 게 기록에 남았을 정도면 그들 사이에서는 그냥 공통된 인식이었다는 뜻이에요. 쟤는 자꾸 우리가 하는 걸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자, 소현세자가 처리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들었던 일은 청의 파병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은 당시 이제 명과의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전투 병력이 필요했는데요. 조선을 통해 이 병력을 충당하려고 했던 거죠. 야, 이거는 조율이 쉽지 않았겠네요. 마냥 거절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한 번은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파병 문제로 소현세자를 또다시 압박을 합니다. 소현세자가 여기서 상남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상남자? 네, 이것 때문에 우리 나태주 씨 오늘 이렇게 상남자 의상을 입으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한복 찍고 얘기해요. 내가 비록 이 역에 와 있지만 한나라의 세자다. 네가 감히 어찌 이토록 협박하는가?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려있는 것이니 그따위로 나를 협박하지 말라. 오, 저 마치고 사인 한 장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만 그의 아들은 달랐네요. 아들은 잘 컸구나. 이 정도 돼야 한나라의 세자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명나라하고 최후의 일전을 남겨두고 있을 테니까 힘을 집중할 때인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계속 병력을 달라고 계속 졸랐을 것 같아요.
인조는 청의 요구에 쫓겨 결국 1640년 4월 조선수군 약 6천여 명을 파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요. 조선수군이 전쟁터에 가서 일부러 포를 제대로 발포하지도 않고 엉뚱한 곳에 포를 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청나라가 이걸 보고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조선이 우리를 배신했다며 청나라 장소 용골대 등에 조사단을 꾸려서 의주에 파견을 합니다. 이때 세자가 용골대에게 조선의 처지를 설득하고 조선에는 용골대의 위치를 몰래 알려주면서 양국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저 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소현세자가 살아있었으면 조선의 뭔가 역사가 바뀌었다는 말을 좀 들은 것 같은데. 네. 소현세자가 좀 능력자였네요. 네. 소현세자가 청나라 왕자 도르곤, 장수 용골대 등과 친분을 쌓으면서 청의 요구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던 중 네. 세자는 어떤 광경을 목격하고 조선 왕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온 조선인들을 사고 파는 노예시장을 보게 된 거예요. 전쟁의 참상을 뼈저리게 느낀 소현세자는 이것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 알아요. 이거는 제가 네. 영상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한 명 한 명 다 사들였다고 들었어요. 조선인을 자기가 직접 돈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한 명 한 명 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죠. 다른 그걸 방법이 사들이려고 없었거든요.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돈. 이거요. 그렇죠. 이 돈이 돈을 필요하죠. 마련하기 위해서 뭐를 했을까요? 코인 설마? 코인 설마? 코인, 왜 코인이 여기서 왜 나와요? 이러고 계셔가지고. 아니, 우리 나태주님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세계 만 원. 장사. 장사. 네네. 왕세자가 장사를 했어요? 그렇죠. 특이하죠. 돈을 벌려고. 자기 체면보다 사람을 살리자 이거였군요. 진짜 멋지다, 근데. 사람이 먼저다. 네. 소현세자는 조선 백성들을 위해 노예시장에서 몸값을 주고 조선인을 사서 다시 조선으로 되돌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선 노예들의 몸값은 비싸지고 청에서 심양간에 대주던 생활비도 끊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돼요. 그래서 이때 소현세자에게 달콤한 제안을 했던 이가 있었는데 바로 청의 왕족 팔왕이었습니다. 팔왕? 팔왕. 네. 팔왕이 무슨 제안을 했습니까? 당시 청나라는 유목민족이잖아요. 군사력은 강하지만 문화 수준이 떨어지니까 조선의 질 좋은 물품들이 이제 욕심이 났던 거죠. 청의 왕족 팔왕이 소현세자에게 돈을 줄 테니 면포나 뭐 백자나 이런 조선의 물품을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무역이네, 무역. 네. 이 일을 계기로 소현세자의 강비는 심양간에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청에서 생활비를 끊으면서 땅을 뚝 떼어주면서 직접 식량을 마련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세자와 세자빈이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조선인들은 또 예전부터 농사의 달인 아닙니까? 그럼요. 밥심으로 사는 민족이잖아요. 맞아요. 잡혀온 조선 노예들을 사들여서 땅을 경작하게 하고 농사를 짓고 이 농작물로 다시 장사를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됐다고 해요. 우와, 잠시만요. 외교도 잘하는데 농사도 잘하고 거기다 장사까지? 장사까지. 네.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러게. 근데 사실 이게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왕가의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못 받아들일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건 진짜 우리 생각이고 그 네. 당시에는 왕족이. 왕가의 자식이 너무했네요. 이딴 일을 한단 말이오. 뭐 다 그랬겠죠, 아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내 아들이 그랬냐? 돈 많이 벌었답니다. 조선의 국왕과 왕비가 될 세자와 세자빈이 오랑캐를 상대로 돈벌이를 했다는 소식에 조선 팔도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인조 역시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이제 틀어진 건가요? 네, 조금씩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소현세자를 바라보는 인조의 태도가 차가워지게 된 건 맞아요. 1644년 1월 소현세자가 고국 땅을 밟게 되는데요. 세자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자빈의 어머니도 병환 중이어서 청나라에 일시 귀국을 부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인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했어요? 도대체